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네. 저희가 한국에 계속 있어서 그런지 연휴 사이에서는 미국 증시 상당히 괜찮았는데 문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이 정도 되면은 시장을 흔드는 거다. 저는 약간의 좀 아예 좀 못 믿을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은 게 또 마법같이 타이밍 좋게 JP모건 측에서 대규모 투자 집행까지 해줬고요. 이것 때문에 또 반등을 했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추석 연휴가 주가가 괜찮았던 건 우리가 아니고 네. 앵커님이 국내에 계셔서였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 밤 미국 이제 증시 급락을 야기했었던 트럼프의 이제 흥분된 네. SNS 장문의 글 보면은 감정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정보를 좀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근데 의도했다라는 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봤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보통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가족들 앞에서 코멘트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걸 이용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 정도고요. 빠지니까 타코 짓을 다시 했죠. 네, 막 당장에 때려부술 것처럼 100% 관세 얘기하더니만 바로 또 흔들려 버리니까 존경하는 시진핑 어쩌고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달래는 듯한 그리고 배센트를 통해 가지고 에이펙에서 만난다라는 얘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계속해 가지고 이번 장은 아무리 봐도 AI 버블을 만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버블의 주범은 오픈 AI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오늘도 드렸었고요. 나왔었죠. 그래서 오픈 AI가 또 브로드컴하고 10기가와트면은 한 수십억 달러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또 칩 관련한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올랐고 거기다 또 JP모건 체이스가 직접 투자 100억 달러, 그다음에 10년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1조 5천억 달러를 핵심 쪽으로 해가지고 방위, 그다음에 AI, 올랐습니다. 에너지, 네. 양자 컴퓨터도 예, 이런 쪽으로 다 올랐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 급등을 했고요. 그런 영향으로 받아서 증시는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증시가 뭔가 편하지는 않는데 계속해가지고 방향을 지금 상방을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많이 들어요. 네.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본인들 판단해야 될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AI 버블을 좀 의도하는 느낌이 여전히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래서 증시는 조정 시에는 언제든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다만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을 별도로 만날 것 같은데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결과가 금방 도출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래도 상단은 아주 크게 돌파하는 쪽보다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중간에 또 어떤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셧다운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빠질 때 좀 담아보는 전략 그 정도로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이 저점 매수 전략이 좀 공통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코스피도 마이너스 0.7%,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실 개장 전부터 나스닥 선물이 1%대 후반 강세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거 시장이 그냥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든 이런 발언들을 그냥 타코 트레이드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일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했던 거죠. 네. 모하게 표현하면 선빵을 맞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기가 먼저 공격을 그렇죠. 했었는데 이제 그게 되게 불쾌했겠죠.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히토리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극한으로 몰 수도 없고 또 아셔야 되는 게 11월 1일부터 관세 부과 100%를 더한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크리스마스 시즌 앞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물가가 자극이 될 수 있고요. 물가가 자극이 될 경우에는 그거는 내년 중간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질러놓고 난 다음에 조금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이용을 해서 아들 이런 것도 얘기들도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여기서 증시가 바로 부러져 버리게 될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리스크라는 게 미국 시장에 좀 덮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에 중국 측에서 먼저 뭐 히토류 통제 카드를 꺼냈다고는 했지만 뭐 이게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요. 중국 측도 이후의 발언을 보자면 우리가 뭐 그 정도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건 아닌데 뭐 너희가 좀 잘못 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입장문을 낸 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신경질적으로 과민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저도 마찬가지로 듭니다. 하지만 또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구간에 머물고 있죠. 이제 뭐 어제 1,430원이 넘어가니까 외환 당국이 좀 구두로 개입을 하면서 진정되는 흐름이 약간 나타났는데 문제는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또 99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 문제가 아니라 유로화랑 엔화 문제인 만큼 뭐 상당히 좀 문제가 장기화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일까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라고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엔화라든지 또 유로화 쪽에 변수가 이제 간이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아직까지는 뭐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 나라만의 어떤 변수는 하나 있잖아요.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들.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네, 그 부분이 어떤 식이든 이제 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우리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는 아직까지는 크게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밤 사이에는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고요. 또 지금 원달러 환율도 부담스럽지만 뭐 N달러로 봤을 때에도 달러당 152엔에서 3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 우리 통화만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우리 시장의 오늘 가장 큰 이벤트는 삼성전자 이제 잠정치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 저는 우선 뭐 영업이익 10조 원 확보가 될지 이게 좀 가장 궁금하고요.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와도 이게 선반영 때문에 약간 세론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던데 뭐 실제로 어제 하락 마감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넥스트레이드 종가는 플러스 났어요. 100원.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오픈 AI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또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라든지 또 TSMC라든지 이런 쪽이 급등을 해서 끝이 났잖아요. 사실 이제 저는 자꾸 의심을 하는 게 오픈 AI가 이 칩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조정을 받을 타이밍에 묘하게 자꾸 계약 공시를 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주가가 조정받을 타이밍에 꼭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변수가 아니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세론의 가능성을 좀 그렇죠. 봤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세론이 나오든 여기서 급등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달 말에 이제 발표가 되는 전체 실적 발표하면서 아마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겠죠. 그때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어떻게 삼성전자가 지금 대응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HBM과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판단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이제 악재가 그럼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긴 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한 확장을 하기에는 여전히 미중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셧다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이 올라가는 거 쫓아갈 생각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좀 눌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 때 그 결과의 값을 보고 나서 좀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또 어제 넥스트레이드 종가 기준으로는 또 플러스가 났던 삼성전자였네요. 근데 또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이제 15일이죠. ASML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또 16일에는 TSMC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TSMC는 기대감에 밤사이 또 8% 폭등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또 이 선반영이랑 또 거기에 더해서 아직까지는 해결 안 된 미중 리스크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무난하게 지나갈까요? 저는 사실 지금 이번 AI 열풍 이제 버블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값 중에 값은 아무래도 TSMC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TSMC의 주가가 강한 건 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눌려도 크게 안 눌릴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실적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의 어떤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 실적 발표할 때 뭐 AI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향후 칩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TSMC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 실적 발표 나와서 세론이 나오든 아니면 거기서 더 올라가든 그거 상관없이 TSMC는 좀 눌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게 지금 AI 버블을 놓고 본다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나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디까지나 TSMC는 단기적인 눌림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뭐 우리 시장 이제 바로 어제 잠정치지만 LG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왔습니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었는데 관세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고요. 뭐 그거 대비해서는 뭐 전장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인 결과였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오늘 흐름까지 좀 어떻게 봐주실까요? 그동안 버려졌었잖아요. 네. 자, 성장이 있냐, 그다음에 관세 후유증 나올 거다, 실적 좋을 리가 없잖아 이러면서 시장에서 쳐다보지도 않던 그렇죠. 종목이기 때문에 버려져 있던 상황에서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다 하니까 당연히 반응이 나온 거라고 봤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바닥은 확인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본격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시장의 주목을 받으려면 성장 동력이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게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직까지는 아까 전장 말씀하셨는데 전장 네. 쪽이 좋기는 한데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돌아서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뭐 성장의 모멘텀이 장착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네.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된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약간 턴어라운드까지 바라보기에는 모멘텀 쪽으로 조금 뉴스가 조금 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살짝 남아 있었습니다. 뭐 이어서 삼성전자 이야기도 조금 더 딥하게 해보고 싶은데 HBM 이슈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뭐 오늘은 이제 DS 부문만의 실적을 따로 떼어서 나타내지는 않은 만큼 뭐 HBM에 대한 윤곽은 좀 이번 달 말 들어서 구체화가 될까요? 일단 지금 들리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보면은 네. HBM3 퀄은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오, 네. 근데 이제 퀄 통과가 됐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출로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다만 이제 2분기 때 HBM이 좀 바닥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좋아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퀄 통과가 됐다 그러면 아마 그걸 공식화 시킬 가능성이 있을 네. 테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면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HBM4와 관련된 부분들을 물어볼 테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삼성의 전략,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기대치하고 비교해봤을 때 네. 그동안 삼성도 약간 그동안 양치기 소년 비슷한 짓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뉴스가 딱 예, 맞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 줄 것인지 지금 들리는 말로는 네. 삼성이 이번에 수익 여부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HBM4는 승부를 건다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좀 확인해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초기에 같이 진입이 가능하다든지 그럴 네. 경우에는 내년 HBM 시장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컨퍼런스 콜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상당히 저도 컨퍼런스 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 HBM4 관련해서 저는 완전 좀 기대감을 접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정말 금상첨화인 그런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10월 달 이 변동성 장세 우선 국내 증시 상황을 좀 보자면요. 제가 어제 약간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9월 들어서 반대 매매 규모가 전월 대비해서 2배나 늘었다고요. 이게 미수금 대비해서도 이게 비중으로 봐도 2%가 좀 넘어가는 그런 구간인데 10월 들어서 이게 청산 쪽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이 지금 증시가 좋은데도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유는요. 네. 시장이 대세 상승의 패턴이 아니고 쏠림을 통해 가지고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은 이제 9월, 10월 들어와 가지고는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되게 쉽지 않은 그림이었을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흔들려 버리면 또 사실 반도체가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그쵸. 빠지거든요. 그리고 또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참다 못 해가지고 이쪽에 있던 걸 팔아서 넘어가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출 또 신용 이런 거를 쓰실 때는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일단 주도 업종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도 업종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되는 거고 두 네. 번째는 장이 좀 편안할 때 하는 거지 1년 내내 대출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보면은 일단 사서 물리면은 끌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투자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이게 키높이를 해가면서 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 상당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도 업종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AI가 그 주인공일 텐데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AI 버블 여기에 대한 그런 의문감이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아직까지는 좀 계속해서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지금 버블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버블을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뭐 과거 학습 효과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이번에도 변수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네.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이게 위험을 자꾸 고지하고 가능성을 언급할 때는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어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거 때 보시면은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요. 그때는 사실 그 닷컴 주식들이 수익이 나는 거에 포커싱을 했던 게 아니라 무조건 투자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된다. 많이 접속하게 해야 되고 네. 그 이제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여기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마르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외상으로 발주를 내놓고 나중에 못 갚아서 펑크가 나기도 네.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투자를 하는 빅테크도 돈이 넘치고요. 네. 그다음에 칩을 만드는 업체들 당연히 좋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미 정부가 스타게이트라는 걸 조성을 해가지고 네. 뭐 오픈 AI하고 제가 아까 주범 같다고 했지만은 계속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알파벳 CEO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지금 네.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좀 자극적인 약간 그런 발언이네요. 왜 그런 네. 얘기를 하냐면 지금 AI 시장에서도 결국 살아남는 건 1등 아니면 2등일 가능성이 높지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투자했던 거 못 걷게 되고 그렇게 그쵸. 되면은 그게 다 손실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재무 여력도 줄어들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또 인수합병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빅테크가 몇 년 뒤에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존 경쟁에 들어가는 초입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면서 여전히 부담이 돼도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알파벳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단계고 모든 회사가 아직은 돈을 벌고 있고 증익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확실히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이 KPX 확대, 그러니까 자본 지출 확대가 여전히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행히도 뭐 2026년까지는 관련해서 이 수요가 훨씬 공급에 비해서 좀 타이트하다 이런 기사들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이사 모시고 이 간밤 뉴욕 증시 이야기까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